7월 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구내 노인복지시설 40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1,51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7월 17일까지 지역 내 양로원,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각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87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는 이번 선제검사 결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시설 폐쇄, 인근 시설 추가 조사 등 확진자 발생 대응 절차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현재까지 KF94 등 마스크 총 18만 7,679개를 지원했으며 7월 10일까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3만 8,278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매씩 총 19만 2,000매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00억 규모의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출일로부터 1년간은 구에서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이후에는 연 2% 정도의 저금리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7월 24일까지 금천구청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구는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소규모 모임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지난 6월 목욕장업, 숙박업, 임의용업, 세탁업 등 지역 공중위생업소 947개소에 덴탈 마스크 4만 8천 매, 손소독제 2,000개를 지원했습니다. 금천구가 2020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9월 30일까지 상황에 따른 단계별 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폭염대책 추진팀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폭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폭염 대응 시민 홍보활동, 폭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폭염특보 발령이나 고온 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폭염대책본부를 운영, 폭염에 따른 사고가 없도록 상황체계를 유지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등 비상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인명구조와 피해 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구는 홀몸 어르신 및 거동불편자, 거리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대형 공사장 등 사업장별 야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합니다. 7월부터는 동주민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우선 개방,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 호텔과 협약을 통해 안전숙소 운영, 공원 등을 활용한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폭염대책 일환으로 무더위 여름철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총 70개의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도시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번 조례는 구가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지역 내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제외됐던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 내에서는 외국인 학생도 차별 없이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자치구 중 처음입니다. 금천구는 지난해 1월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외국인 학생만 지원받지 못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는 항목 때문이었는데요.
금천 학부모 모임 등 금천군의 4개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5월 차별 없는 교복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 모임을 결성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한 달 만에 시민 1,154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29일 금천구 의회 제223회 정례 제5차 본회의에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백승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등록지가 금천구로 돼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해 차별 없는 교복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4,0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 치료사가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초록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보급 대상은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자치구별 비율에 따라 사회복지부서 추천으로 4,000명을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전량 보급 완료했습니다. 당초 어르신이 직접 반려식물을 심어보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반려식물을 활용해 원예치료 등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로 반려식물 관리법을 안내하고 원예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반려식물 보고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우울감 92점, 외로움 해소 9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올해 11월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 활동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주제로 하는 사진, 그림, 수필 등의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는 반려식물 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은 서울특별시청 로비 등에 전시됩니다.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불편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합니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주요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7만 5,331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만 4,638명의 44.4%에 해당됩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 4만여 명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유형으로는 뇌병변, 청각, 지적, 자폐성, 시각, 언어장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운영할 계획이며 수탁기간은 7월 7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8월 중 장애인 분야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은 올해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서울의 사업장을 소유 임차하고 있거나 소유 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 법인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평가한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404조 800억 규모로 추계 인구 기준으로 1인당 GRDP는 4,133만 원이며 전국 대비 55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매년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지역 내 총생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경제활동별 GRDP 규모는 서비스업이 91.7%를 차지하며 제조업 4.4%, 건설업 3.4%로 나타났으며 2016년 대비 서비스 업종 구성비가 0.4%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0.4%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서울 시민 1인당 GRDP는 4,1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준 환율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36,562달러로 전년 대비 2,679달러 증가한 수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이 어려웠던 지하철 승강 안전문 고정문과 그 위에 설치된 고정 광고판을 철거하고 상시 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호선에서 8호선까지 132개 역에 고정문 4,258개와 고정 광고판 1,987개를 철거하고 4,258개 비상문과 1,499개 접이식 광고판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문과 광고판의 조립체로 비상문의 손잡이를 밀면 개방되면서 광고판이 접히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 2호선 왕십리역에서 시범 운영 후 시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다른 대체 광고판과 비교해 비상문 개방 시간이 3, 4초에서 1, 2초로 단축되고 탈부착이 간단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교통 문화 정착, 걷고 싶은 서울을 구현하고자 8월 20일까지 2020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사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는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교통 캠페인, 교통 관련 교육 연구활동, 교통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교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 보행 친화미 걷고 싶은 서울 구현 등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성을 발휘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 활동으로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추천 대상으로 추가하여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 개최되는 교통문화상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업, 개관 개장을 앞둔 공공시설,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한데 묶어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상단에 설명하고 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Q&A 방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했으며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홈페이지, SNS 주소 등을 하단에 수록했습니다.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 광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 대표 소통 포털인 내 손 안의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판매 연량당 0.074원 인상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 경제를 고려하여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의 도시가스 회사의 총괄 원가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으나 올 상반기 기온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 인상하게 되었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공급비용 인상이 도시가스 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꾸러미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 인원은 18,230명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7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24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 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당시 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유사 사업 지원 종료 후 본 사업을 신청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 농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순 김진숙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